그리고 이제 본격적인 그 어닝 시즌 이제 막 들어가게 되는데 최근에 요 리포트가 4월 4일에 나온 리포트를 내용을 보니까 딱 이 세 가지에 주목하라 이렇게 딱 지적을 네. 해주셨어요. 그게 뭐냐면 컨센서스 대비 양호한 실적이 예상되는 종목, 그리고 시장 변화, 수혜로 포트폴리오가 고부가 가치로 전환되는 종목, 네. 2022년, 23년 실적 대비 밸류에이션 저평가 및 재평가를 받는 기업에 주목하라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좀 하나하나 먼저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일단 뭐 컨센서스 대비 어닝 서프라이즈가 예상되는 거는 뭐 당연히 그걸 찾아야 되는데 아까 잠깐 좀 PCB 이야기할 때 힌트를 좀 주신 것도 있고 한번 좀 다시 한번 정리 좀 간단하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저 시점에서 저 자료를 썼던 이유는 네. 일종의 다른 말로 바꾸면은 2등 기업을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왜냐면은 아까 처음에 말씀 것처럼 전기를 다들 좋아하는데 이노텍이 훨씬 더 주가 상승률이 높았고 네. 뭐 실적도 뭐 상대적으로 좋은 부분이 있는데 네. 그걸 비해서도 전기도 나름대로 다 사업부가 좋다는 거죠. 네. 주가는 상대적으로 못 갔죠. 네. 두 번째는 이제 심택이 또 반도체 PCB의 대장주로였는데 대덕전자도 좋아지긴 했는데 그 강도는 약했는데 네. 앞으로 이제 그게 또 좋아지는 부분이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지금 시점에서 볼 필요가 있는 거고 이제 인터플렉스 같은 경우에도 BH 하면 이제 대장주 개념이고 이제 그래도 연성 PCB에서 디지타이저나 한 영역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런 식으로 본다면은 이제 상대적으로 주가가 좀 덜 갔는데 뜯어보아서 연간 실적으로 보면은 계속 전년 동기 대비 증가하고 네. 그 다음에 이제 뭐 삼성전기 같은 경우도 아시겠지만은 반도체 PCB, 플리츠 BG에 투자를 되게 많이 했고 MLCC라는 영역을 보면은 자동차 쪽은 물었다는 일본이 꽉 잡고 있습니다. 네. 네. 근데 이제 노트북이나 뭐 우리가 태블릿 PC나 IT 고부가 쪽은 삼성전기가 꽉 잡고 있거든요. 네. 그렇게 보면은 이제 MLCC가 과거처럼 이게 공급가행으로 막 돌아서거나 뭐 적자나거나 그럴 가능성은 많지는 않아요. 뭐 안정적으로 한다면 이익도 계속 나오고 아까 대덕전자나 아까 플리츠 BJ라는 걸 투자를 해서 네. 본격적으로 이제 열매를 맺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인터플렉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폴더블 관련주로서 삼성전자가 어찌든지 네. 평균 판매 단가를 높이려면은 폴더블을 제일 많이 팔아야 되거든요. 네. 그런 관점에서 이제 디지타이저 수혜가 되는 거고 또 와이솔 같은 경우는 이제 5G 전환 과정에서 이제 RF 부품 수요도 늘고 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이제는 주가가 많이 간 기업을 계속 이렇게 매매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은 네네네. 상대적으로 좀 덜 간 기업이 이제 좀 반등할 때는 아하. 이런 쪽으로 수급이 오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좀 이런 기업을 다시 한번 보자는 의미로 작성을 했습니다. 아, 그러시구나. 그 4월 최선호주를 그 리포트에서 네 가지를 꼽으셨는데 네. 말씀하신 삼성전기랑 대덕전자가 네. 여기 들어가 있고 그리고 잠깐 이제 와이솔 언급해 주셨어요. 와이솔하고 MC넥스까지 이렇게 네 가지 종목을 추려 주셨더라고요. 삼성전기랑 대덕전자에 대한 이야기는 앞에 이제 PCB 이야기할 때 어느 정도 좀 설명해 주신 것 같고 와이솔 이야기 좀 들어볼까요? 이거 사실 좀 한동안 잊혀져 있었는데 있었습니다. 예. 어떤 변화가 좀 생기고 있나요? 그러니까 와이솔하면은 이제 RF 필터를 만드는 기업입니다. 스마트폰 안에 들어가는 네, RF 필터는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스마트폰에 우리가 어떤 제가 원하는 주파수를 찾아서 고르는 거군요. 이게 뭐 라디오 프리퀀시 필터 뭐 네, 이건가요? 그런 것입니다. 예.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특정한 사람하고 통화하려면은 그 주파수를 그렇죠, 받아야지만 그렇죠. 통화되는 거잖아요. 네네. 뭐 다른 사람들 워낙 주파수를 있는데 필요한 걸 받고 아니면 제가 걸 때 필요한 주파수를 또 내보내는 네.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이제 RF 필터인데 다른 말 얘기하면 뭐 소 필터란 말도 있고 네. 또 두플렉스도 있습니다. 네. 근데 기술력 측면에서는 일본 업체가 워낙 잘해요. 그래서 와이소는 약간 보급형 쪽에 예, 포지션을 갖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1, 2년 전부터 보면은 삼성전자 스마트폰이 또 그렇게 점유율이나 판매량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기 때문에 네. 와이솔도 실적이 그 연동되는 부분이 있어서 크게 개선되지는 않았어요. 두 번째는 이제 작년 같은 경우는 새로운 아이템을 뭐 보필터라는 일본이 꽉 잡고 있는 거를 우리가 개발을 해서 내년 작년 하반기부터 나올 줄 알았는데 그게 되진 않았어요. 보필터. 네, 보필터. 그 뭐 역할이 좀 달라요? 그 필터는? 그거는 이제 그 증폭을 합니다. 주파수를 더 멀리 보내는 역할을 하는 건데 그거는 이제 아직 기술력이 돼서는 못 하고 있는데 다만 이제 제가 이 와이솔은 지금보다는
네. 조금 길게 최소한 6개월 이상을 본다면은 업사이드를 조금 더 높게 많이 편안하게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은 어쩌든지 스마트폰은 LTE에서 5G 폰으로 전환이 되면은요. 그렇죠. 이게 부품의 채택 수량이 증가를 합니다. 네. 왜냐하면 주파수가 높다는 얘기는 이게 다양한 부품을 많이 써야 되거든요. 네. MLCC도 많이 들어보시겠지만은 보통 LTE 폰에는 이제 MLCC가 뭐 700개 정도 사용되는데 네. 5G 폰에는 이제 1000개에서 1300개가 들어가요. 예. 그러니까 뭐 가격이 낮은 것도 있겠죠. 네. 근데 이 RF 필터도 그게 되는 거죠. 근데 다만 이제 얘가 와이솔이 삼성전자 비중이 있고 중국 네. 비중이 있습니다. 네. 근데 삼성 같은 경우에도 이제 5G 비중이 작년에는 25% 정도밖에 되지는 않아요. 근데 올해는 이게 거의 40에서 45%로 많이 전환을 시킵니다. 네. 그러면 결국에는 이 5G 전환으로 해서 아까 말씀드린 보급형 그게 많이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보급형 삼성전자 그 스마트폰에도 5G 5G가 많이 이제 적용이 된다고. 그렇죠. 예. 작년 같은 경우에 A 시리즈는 거의 LTE 폰이었습니다. 네, 대부분이. 네, 네. 예. 근데 올해는 이제 A 시리즈도 저가가 있고 네. 중가 있는데 그게 5G 폰으로 많이 전환이 돼요. 그럼 거기에도 당연히 아까 말씀드린 소필터, 두플렉스 같은 RF 필터가 대당 사용 개수가 증가를 하게 됐죠. 네. 그러면은 이제 이 와이솔이 분기별 매출이 작년에 보시면 이제 900억대 정도 했었어요. 예. 예. 근데 올해 1분기부터 이제 1000억대로 올라갑니다. 오. 근데 이제 과거에 아주 좀 좋은 아이템을 갖고 있을 때는 와이솔이 1000억 정도의 매출을 기록하면은 영업이익률이 거의 9에서 10% 기록했어요. 네. 근데 지금은 이제 5% 정도밖에 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과거보다는 이익률은 이제 떨어져 있는 상태군요. 네. 근데 이제 제가 포인트를 이제 올해하고 내년 2년간이라는 그림을 보면은 네. 매출이 다시 1000억대로 올라온다. 그 얘기는 뭐냐면 이제 5G 시장이 계속 열리니까 네. 이제 고정비를 커버할 수 있는 매출은 계속 유지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럼 이제 5에서 6% 정도의 영업이익을 내는데 하나 또 기대하는 것이 이제 뭐 고성능 소필터라는 게 네. 있는데 네.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그 보필터라는 것이 가장 비싼 건데 네. 그걸 채택한다면은 좋은데 아직 기술력이나 그런 것이 아직은 안 돼서 그 개발이 아직 안 된 거죠. 네. 그럼 이제 소필터하고 이 중간 정도의 하이브리드의 특성을 갖고 있는 거를 개발한 게 이제 고성능 필터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아하. 그거가 이제 어느 정도 승인을 거의 마무리 단계가 있지 않을까라고 저희가 추정을 하고 있어서 기계 이제 올해 하반기부터 새로 들어간다면은 상대적으로 지금의 제품 구성보다는 판매 가격이 높기 때문에 네. 좀 믹스 제품 효과가 믹스가 나올 수도 있다. 그렇게 보면은 매출은 아까 것처럼 높아진 상태에서 믹스 구성만 바뀌면은 영업이익률이 지금 5%였다면은 제 기준으로 보면은 이제 3분기, 4분기를 갈수록 8% 정도까지 된다. 그러면 당연히 YY로 연간으로 보면 매출이나 이익이 크게 증가하는 그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아까 그런 것처럼 4월 시점에서는 많이 오른 기업에서 플레이하는 것도 괜찮지만은 일정한 부분은 가장 주가가 움직이지 않은 거를 6개월 이상 그림을 보고 투자하면은 괜찮은 거 되지 않을까라는 것이 이제 와이솔인 거고요. 약간 소외돼 있었지만 네, 이제 약간 좀 제품 믹스가 달라지고 이익률도 좀 개선될 수 있는. 근데 그 이제 하반기를 좀 봐야 하는. 그렇죠. 그 시점에서 이제 와이솔. 네. 그다음에 이제 MC넥스를 한 거는 어쨌든 올해는 이제 카메라 모듈 기업이 이제 수익성이 좋아져요. 네. 왜냐면은 이제 어떻게 삼성전자가 작년에 스마트폰 판매량이 2.7억대 정도 됐거든요. 네. 근데 올해는 3억대 정도가 됩니다. 다시 이제 회복이 된다는 정상 거죠. 수준까지 회복이 되죠. 네. 그러면 당연히 삼성전자가 이제 스마트 Q가 늘어나기 때문에 카메라 모듈도 같이 늘어납니다. 네. 근데 그 안에서 이제 조금 더 이 모듈 가격이 올라갈 수 있는 요인이 OIS라는 게 있어요. 손떨림 보정 부품. 그렇죠. 그다음에 이게 뭐 밤에는 또 빛을 많이 받아서 또 선명하게 뜨는 건데 네. 작년에 이 OS는 이제 플래그십 모델 뭐 S 시리즈나 예. 그런 데만 적용됐는데 올해부터는 A 시리즈 보급형에 대부분이 들어가기 시작해요. 네. 그러면 이제 카메라 모듈 업체 입장에서는 그거 하나가 새로 들어가기 때문에 전년 동기 대비
이제 공급 단가가 올라가서 Q도 늘어나고 P도 늘어나니까 당연히 실적은 늘어나요. 근데 이게 이제 서프라이즈 정도는 아닌데 YY로 계산이 된다는 거죠. 그게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이제 우리 스마트폰의 포트폴리오를 많이 갖고 있는 거는 이제는 좋은 점은 아닙니다. 시장이 이제 한계가 있기 때문에 막 성장하는 시장은 아니다 보니까.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결국에는 시장에서 저희도 마찬가지지만은 전장 사업, 자동차. 그쪽에 뭔가 포트폴리오 시작하는 거에 대해서 프리미엄을 주거든요. 그럼 이제 카메라도 점차적으로 이제 그 자율주행이나 전장화되면서 자동차 쪽으로 많이 채택이 되고 있어요. 그럼 결국에는 이제 MC넥스가 이 중동 카메라 모듈 업체 중에서 가장 많은 매출을 현재 이룩하고 있어요. 작년 기준으로 보면은 약간 1,600억 정도 전장용 카메라가 올해는 이게 뭐 2,000억, 저는 2,000에서 2,100억 정도 보니까 그러면 이제 실적은 늘어나고 전장용의 쪽에 대한 밸류를 해준다면은 상대적으로 와이솔 같은 개념으로 지금 주가가 조금 몇 개월 사이에 조정을 받았지만은 연간 개념으로 보면은 주가 좀 다시 리바운딩해서 반등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는 것처럼 좀 2분기 4월달 쓰는 관점은 지금 핫한 기업도 좋지만은 그냥 상대적으로 좀 안정적으로 연말까지 보고 좀 장기 투자를 할 기업이 뭘까, 그런 관점에서 이제 4개 기업을 다시 좀 주목을 시키려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저는 이제 카메라 모듈 업체들이 참 기술력도 좋고 잘 만드는 건 좋은데, 근데 항상 이익률이 좀 떨어지는 측면들이 있잖아요. 항상 해가 갈수록 단가 인하가 되니까. 근데 이거는 OIS 채택 증가라든지 이런 쪽으로 좀 많이 방어가 되는 걸까요? 그러니까 여기서 모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모듈 비즈니스의 한계는 이게 조립 산업이에요. 그렇죠. 그럼 제로비라는 비중이 80%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MLCC나 다른 것처럼 마진율을 10% 이상을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이쪽 산업은 이제 볼륨이 중요한 거군요. 그래서 아까 삼성전자가 2021년에 2.7억대에서 올해 3억대로 늘어나니까 전방 산업은 삼성전자 영향 때문에 증가하는 거죠. 다만 이제 OIS를 당연히 작년에 채택 안 하다가 올해 채택되니까 또 공급 단가도 늘어나죠. 이 두 가지로 인을 보면은 2021년 대비 2022년 실적은 좋아질 밖에 없죠. 근데 이제 내년으로 본다면 당연히 아까 말씀한 것처럼 OIS는 이제 다 채택되고 또 후속 모델이 되는 거니까 단가 인하를 또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내년의 실적은 조금 더 삼성전자의 판매량이나 믹스를 봐야 되기 때문에 고민인데, 지금 시점에서는 이제 올해 연간까지 실적은 분기별로도 개선되고 전년 동기별로도 개선되고, 그 다음에 이제 자동차용 쪽이 지난 2, 3년 동안에 어쩌든지 회사별로 되게 수주 노력을 많이 했을 거예요. 그런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계속 이런 쪽으로 앞으로도 이제 계획이나 수주 과정이나 그런 걸 많이 한다면은 카메라 모듈 업체는 당연히 전장 쪽으로 먼저 가야 되거든요. 그런 것들이 이제 시장에서 어느 정도 이제 궁합만 맞으면은 이게 좀 부각이 된다면은 모듈 업체들이 또 이제 PCB 이어서 좀 주목을 받지 않을까라는 게 이제 제 생각입니다. MC넥스 같은 경우에는 여기 뭐라 해야 되나, 뭔가 신규 사업이랄까 막 되게 적극성이 높은 회사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한때 막 그런 애플카 이슈 막 있을 때 만약에 뛰어든다면 MC넥스 사장님이 제일 먼저 한다고 뛰어들 거다 이런 이야기 좀 있었잖아요. 네,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도 지금도 뭐 어떻게 좀 나오는. 뭐 얘기는 있는데 아직까지는 구체적인 얘기는 나오지는 않고요. 애플 하면은 워낙 LG 노텍이 또 릴레이션이나 좋다 보니까 그때 나왔던 얘기는 뭐 제대로 보면 이제 확인은 안 됐지만은 그 TOF, TOF라고 그래서 3D 카메라 쪽을 이원하는 과정에서 이제 MC넥스가 뭐 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얘기가 좀 있었습니다. TOF는 타임 오브 플라이트라고 해서 뭐 레이저인가요? 적외선인가요? 뭐 이렇게 쏴가지고 돌아오는 시간을 측정해서 이제 거리, 입체감을 이제 재는 3D 영상 재는 그 카메라인데, TOF를 이원화할 때 그거는 그러면은 어떻게 결정이 된 거예요? 아직까지는 뭐 그냥 계속 LG 노텍하고 뭐 중국 업체하고 두 군데가 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 나온 게 뭐냐면 이제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 그 다음에 이제 코로나 때문에 중국의 그 생산망 차질로 인해서 국내 업체들하고 선호하는 게 더 높군요. 그런 과정에서 얘기 나오는데 아직까지는 뭐 구체화된 게 좀 없는 것 같고요.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좋습니다. 그래서 MC넥스는 어찌 됐든 간에 OIS라든지 반사
그런 쪽 늘려가는 거랑 또 자동차 전장 쪽이 얼마나 이제 물량이 늘어나는지 같이 좀 체크를 해봐야겠네요. 이렇게 해서 4월 최선호주는 삼성전기, MC넥스, 대덕전자, 와이솔 이렇게 꼽아주셨고요.